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테크 솔로몬. 자, 저는요 경제몬스터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예, 저 머니몬스터 이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몬스터 손희입니다. 네. 자, 저희는 솔로몬 솔루션 로드 몬스터즈 합쳐서 솔로몬. 여러분의 경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거나 또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거리로 나오고요. 금융치료가 필요하신 곳에는 저희가 직접 달려갑니다. 아, 걸어도 가는군요. 저희가 있는 이곳은요, 중부 건어물시장. 자, 중부시장 2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중부시장에서 매년 맥주 축제를 한다 그래요. 아, 여기서요? 예. 우리나라 특히 서울 한복판의 중부시장에서 매년 맥주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은 다들 모르실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맥주 축제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 중부 건어물시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시면 뭐 다양한 건어물과 함께 맥주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께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시장 2탄입니다. 오징어 골목의 상인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야, 이거 뭐 재래시장은요 매일매일 와도 질리지 않습니다. 항상 재밌죠? 시장 오면은 엄마 따라서 오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아, 재래시장 자주 다녔어요? 엄마 따라서 엄마 뭐 장 보러 시장 간다고 하면은 꼭 데려가 달라고 엄청 뗐었어요. 그 저 장 볼 수 있는 그 가방 같은 거 들고 맞아요. 장바구니. 맞아요. 예.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키워드 같은 게 또 있나요 오늘? 키워드. 자, 키워드. 제로 패밀리? 이거 약간 이거 유추가 좀 쉬운데? 아, 그러세요? 예. 전혀 모르겠는데? 예? 전혀 아, 모르겠는데? 느낌 안 옵니까? 아! 잔고가 텅텅 빈 가게. 그렇죠. 아! 통장이 제로라는 거지. 아, 네. 제로 패밀리. 통장이 좀 비어 있는 상황. 아, 한번 일단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민재? 민재 씨?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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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재 씨. 네. 진짜 이름이 민재인 거죠? 모자지간에 이 건어물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럼 여기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가게 차린 지는 한 6년 정도 됐어요. 6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재네 예. 건어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중부 건어물 시장에 오신 게 6년 된 거야? 아니면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 전부터? 그럼 어머니는 몇 년 되신 거예요? 21년. 여기서 문제. 시에몬. 노가리가 뭔지 알아요? 명태! 자, 어머니 21년간 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조금 조용하신 스타일이신가 보다. 그죠? 말수가 별로 없으시고. 근데 뭐 이렇게 어디 아프시거나 건강상으로 뭐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21년간 장사를 하셨는데. 에? 그럼 여기 관절염이나 뭐 이런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그럼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원 좀 다니시고. 병원은 자주 다니시죠. 그럼 이게 의료비가 많이 드시겠다. 사실 제가 어머니 아파갖고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라서요. 예, 다리가 조금 안 좋으셔갖고 그때부터 조금 도와드리러 나왔다가 이제 6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가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차려서 이제 하게 돼요. 병원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건강보험 같은 거 들면은 이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건강보험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네, 건강보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네. 어차피 건강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으시니까 병원 갈 때 그 혜택 다 보시잖아요. 건강보험에서. 그리고 따로 뭐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뭐, 개인 보험에서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큰 혜택은 아마 없을 건데 중요한 건 뭐 당장에 있어서 아프니까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이제 가입했었던 보험들 중에 이제 크게 지급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질병들이 왔었을 때 그거를 이제 생돈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아까운 게 아니라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부터 이제 준비를 기존에 가입하신 게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체크 포인트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든지 보험이 우리가 아프고 나서 가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관절염처럼 이렇게 통원 치료 역시 그런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걸까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입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무릎이나 관절 쪽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안 해주는 지금 말씀하신 부담보로 인수가 되는 거죠. 부담. 담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인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가입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혹시 실비도 있으세요? 실비보험. 안보험하고 치매보험은 있어요. 안보험, 치매보험 있어요? 왜 보험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하는데 기회를 아니, 말하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안보험과 치매보험이 있는데 말씀을 쫙 설명을 하시니까 기회를 놓치셨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 아니야 나 가입한 거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양반 말을 언제 끊지? 아니, 왜냐면 내가 어머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전문가인 저도 끊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지? 틈새를 찾는 게 힘든데 어머니가. 네. 아무튼 다행이네요. 그러면 진짜 너무 다행이네. 민재가 치매보험은 들어보고 민재 씨가 어떻게 알았어, 민재 씨는? 저 한 2년 전쯤에 친구한테 치매보험 좋은 게 나왔다고 어머니 해주시는 게 어떠냐고. 일단 보험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차피 제가 또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머니 앞으로 가입돼 있는 게 암보험하고 치매보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암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라고 해서 목돈이 지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술했을 때 암 수술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암 수술했을 때 얼마, 그 다음에 뭐 입원했을 때 얼마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암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나온 건 있어요.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진단금이 있고.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있는데, 지금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치매보험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약간 불안한데. 이 치매보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자식된 입장에 있어서는 엄마도 치매보험, 아빠도 치매보험, 치매보험은 필요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가입해주는 자식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입장에 있어서도 내가 치매보험 혹시라도 나중에 치매가 오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니까 내가 치매보험을 미리미리 가입을 해놔야겠다.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상인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치매 걸리면 돈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보장 내용을 쭉 뜯어보면 치매 중에서도 중증 치매라는 게 있어요. 중증 치매라 그래서 CDR 척도 3점 이상.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치매 걸렸을 때 약간 깜빡깜빡하고 건망증. 약간 건망증 같은 경우에 있는 이런 경우의 치매는 아예 보상이 안 되고, 총 치매 환자 100명을 놓고 봤을 때 5명이,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5명이 해당이 돼요. 그 중증이라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상태예요? 중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냉장고를 열었는데 리모컨이 그 안에 있다든가. 리모컨을 일부러 시원하게 하려고 넣을 수도 있죠. 그럴 리는 없죠. 그걸 레이저를 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깜빡깜빡해도 리모컨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파에 있다든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리모컨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든가. 근데 그 리모컨을 내가 넣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여기 오시는데 집에서 여기 민재네 건어물로 오는데 중간에 오다가 내가 집으로 가려고 그랬나? 민재네 가게로 오려고 그랬나? 이거 좀 심한 거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건어물을 사기 위해서 나갔는데 나오고 나서 내가 왜 나왔지?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증 치매로 확진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집을 나서고 다시 집으로 못 돌아올 때. 그게 이제 중증 치매로 이제 우리가 확진이 되는 경우인데, 중증 치매로 확진이 되는 경우는 100명 중에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만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이 충분히 나오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경증 치매 있지 않습니까? 경증 치매 100명 중에 95명이 걸리는 경증 치매는 진단비가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 내용을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된 도리로서 또는 부모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자식한테 나중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실제 뜯어보면은 이게 혜택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 아니 아드님 이거 알았어요? 뭐 이렇게 자세히는 그냥 치매보험이니까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어머니가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시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추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네, 막연하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땐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도 충분한 금액이 나오는지를 꼭 살피셔야 돼요. 있어요? 가능한 상품도 있어요. 경증 치매, 그러니까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아도 진단금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높게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단 그런 상품은 보험료가 좀 비싼 게 흠이지만 대부분 저렴한 보험료로 판매되는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증 치매 말고 경증 치매는 보상액이 뭐 100이면 100, 뭐 300이면 300, 굉장히 적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유 지금 저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보강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럼 좀 민재 씨는 어떤 재테크를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제가 이렇게 아직은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게 많아서 예. 이제 지금 상품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상품? 어떤 상품? 그 상품들이 물건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재투자되거나 아니면 품목들 더 제가 잡아놔야 되는 게 있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씩 사는 게 아니라 뭐 벌크로 사고 막 이래야 대량으로 사야 되고 네, 그럴 때 저장고에다 그런, 넣어놔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되고 다른 거는 뭐 비슷하게 노란우상, IRP 뭐 그런 걸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데. 아니 이거 좀 말씀 들어보니까 건어물 가게는 주유소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기름을 탱크로 많이 사놨다가 예. 민재 씨 마지막으로 뭐 경제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갖고 적었어요. 네, 테크 쪽에 관심이 좀 있어갖고 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그 제가 알기로는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AI 기반으로 하는 뭐 하드웨어 쪽 관련 회사인데 하드웨어, 예.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좋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첨단 기술 쪽으로. IT 쪽이. 제가 일반인이고 그냥 사무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처음에 빨리 발견할 수 있고 혹은 또 빨리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투자를 회사 초기에 투자를 해 놓으면 개인 입장으로도 엔젤 투자.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좀 더 많이 요런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요거는 이제 우리 CMO님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민재 씨 아까 보니까 4개 정도 적혀 있던데요? 나머지는 뭐예요? 옆에 슬쩍 봤죠 이렇게. 아니 그거 되게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하는 거 어떠냐. 그리고 회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환칙이 불법이죠. 네. 거기에 걸리지 않는 금액이 얼마냐. 네, 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고민사항이 되게 많으시네. 네. 예. 요거 좀 어떻게 뭐 좀 조언을 줄 수 있나요? 일단 하나씩 짚어보자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 환테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환테크는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환테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내가 한동안은 신경 안 써도 되는 자금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드신 거긴 하지만 뭐 10원, 20원, 30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작은 자금에도 나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 같다. 그러면은 주식을 해야 돼. 그건 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주식이 맞다고. 형식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는 좀 중요할 것 같다 하시면 환테크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긴 장기간 투자를 하겠다 할 때 달러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조언이죠. 그리고 금액은 뭐 없잖아요. 금액은 없어요. 자기 여윳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본인이 세금 다 내고 한 개인 돈으로 하는 거잖아.
아, 저는 옛날에 돈을 받고 놓은 거니까. 예, 그 네. 환치기 뭐 그런 거 걸릴 줄 알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헌테크는 좀 길게 보실 거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좀 단기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거나 혹은 그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장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서포트. 맞아요.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진짜 몰랐죠? 많아요. 아,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거나 뭐 혹은 뭐 인력 등에 대해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 소상공인 홈페이지, 진흥공단 홈페이지라도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할 생각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장소나 제도를 잘 활용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거기서 그 여러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좀 총괄해 가지고 솔루션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 그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맞아. 그거 찾아보시면 아직 안 찾아보셨어 보니까 뭐든지 다 서로 공유하고 물어보고 찾아봐야 돼요. 네. 또 혹시 뭐 추가로 어머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어머님 없으시고 우리 아드님 민재 씨. 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 어머니께 뭐 한 말씀 하세요. 엄마한테요? 네. 아, 엄마 좀 건강하게 좀 더 아직 좀 장사도 좀 더 하고 나 애기 낳는 것도 보고 그래야지. 재밌게 놀자고. 네, 그래. 나중에 돈 많이 벌어. 고마워. 그러니까 건강 챙기셔서 아드님이 아이를 낳고 손주 낳는 것까지 다 보시라고. 돈 많이 벌어서 빨리 놀러 다녀야 돼. 아이고 효심이. 두 분 너무 보기 좋고요. 모자지간에 그 사랑하는 마음 뭐 변치 않으시겠지만 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야, 일단 마스크가 너무 화려하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마스크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약간 느낌은, 제가 좋아하는 분 닮았어요. 누구예요? 누구냐면, 아모르 파티, 따따띠, 따따띠, 따따. 약간 김연자 씨를, 그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모르 파티 따따. 예. 아, 이게 이제 인터뷰를 좀 해야 되니까 마스크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오, 립스틱도 너무 예쁜 거 바르셨어.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아깝네요. 예. 그러니까 본 얼굴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젓갈이 너무 많아요. 네네.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종류는 네. 한 50가지 넘어요. 예? 젓갈이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젓갈 하나만 추천해줘봐요. 우리는 보통 아는 게 이제 뭐 오징어젓, 낙지젓, 그다음에 뭐 새우젓, 명란젓, 새우젓, 조개젓, 꼴뚜기젓. 꼴뚜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잘 모르는 특이한 젓갈, 저기 갈치속젓 이런 건 안 나. 갈치속젓도 많이 나가지만 네. 멍게젓갈도 자연 그대로 자연산. 아, 멍게 젓갈. 예. 멍게도 젓갈을 담아요? 그럼요. 향도 좋고 저 국산에다가 너무 좋아. 맛있어요. 그리고 가자미 식혜 들어보셨어요? 가자미 식혜. 가자미 식혜는 예, 들어봤죠. 마시는 게 아니고 반찬입니다. 그러니까 삭힌 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밥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삭힌 거. 그럼요. 엄청 이게 원래 식혜가 북한 음식 아닌가요? 예, 북한에서 네, 많이 그죠? 환경도에서 많이 드시는 네, 편인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일반 사람들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조금 식혜 그런 게 고급 반찬. 헷갈렸어요. 잘 모르는 조금 분들. 고급 반찬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먹는 네. 마시는 식혜도 파는데요? 그럼요. 식혜. 마시는 식혜가 아니고 반찬 식혜랍니다. 맛 좀 보시겠어요? 예? 맛 좀 가자미 보세요. 식혜를요? 네네네. 아, 어떻게 가자미 식혜 어떻게 생겼어요? 가자미 식혜는 원래 저 통에다가 있는데 내가 꺼내놔봐. 이게 가자미 식혜.
번개 젓갈. 저 흰밥 고기밥 하나 가져올까요? 얼마나 맛있을까? 드셔보세요. 자 이게 일광면. 요게 이게 바다 향. 아니 지나가는데 냄새가 나네. 지나가는데 멍게. 번개 젓갈. 멍게가 뭔지 알죠? 번개 회 드셔보셨죠? 멍게 그 향 많이 나는 거. 근데 네. 딱 지나가니까 그 향이 나네. 드셔보세요. 잠깐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 와, 진짜 맛있어. 아니 지금 양이 네. 진짜 요만큼 주셨잖아요. 큰 거라 드릴게요. 아니 짜니까. 안 짜, 안 짜. 아니 잘 주셨다는 얘기가 돼 얘기는. 아니 진짜 안 짜요. 짜지 않아요. 너무 짠 거 아니야 이거? 네, 안 짭니다. 아니 멍게 향이 어떻게 젓갈을 담았는데 이렇게 향이 세죠? 네. 아니, 이게- 살아 있어요. 어쩜 이래요? 이게 진짜 나는 희강몬 얘기처럼 네. 담그면 네. 향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 향 그대로 그 맛으로 오. 담그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신선하네요, 이거. 신선하고 그래서 엄청 잘 제가 나와요. 어리굴젓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맛있는데.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보니까 있어요. 이것도 어리굴젓도 파시고, 아유, 근데 그럼요. 이것도 어리굴젓보다 더 어찌 보면 특이하게 그쵸. 밥에다가 하얀 쌀밥에다가 뜨끈뜨끈 막 김을 넣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고급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고 네, 또 가자미 식혜도 고급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고. 네. 아니 그저 이거 이제 반찬 가게 하시면서 네네네. 재테크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재테크는 뭐라고 계세요? 그것만 좀 듣고 갈게요. 아, 저는 재테크를 간단하게 조금 은행 네. 사고 있습니다. 은행? 네네, 적금식으로. 적금식으로? 네. 아니 이거 네. 딱 보니까 네네. 돈이 붙어 있는 걸 보세요. 감사합니다. 돈이 붙어 있어. 돈복이 있어. 감사합니다. 재테크 잘하시겠어. 네. 아무튼 그 앞으로 계속 적금 더 많이 모으시고 네네, 고맙습니다. 더 부자 되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모든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저 청년 사업가시다. 여기도, 예. 그죠? 청년 사업가.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어떻게? 본인 소개. 저는 건어물 가게 하고 있는 네. 이주송이라고 합니다. 이 주송이요. 주자 송자요? 주송? 네. 젊은 또 청년 사장님이세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키워드를 원래 봤거든요. 아, 예. 네. 자 키워드 주세요.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아니 뭐지? 엄마를 부탁해. 예. 자, 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사장님과 우리 청년 사장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앉아서 시작하시죠. 예. 자, 엄마를 부탁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뭐 여쭤보죠, 뭐. 이게 뭡니까? 엄마를 부탁해 키워드 이거는 이제 저희가 2대째 하고 있는데 2대째. 어머니가 이제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 가게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셨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엄마가 아들을 부탁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유, 왜 갑자기, 아유, 지금 목소리가 떨리셨어. 아유, 나는 그냥, 두 분 다 건강하신 줄 알고 농담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다 죄송스럽네. 아유, 그 어떻게 좀 빨리 돌아가시? 네, 암 때문에.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이제 올해 나이로 따지면 74시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네, 저희는 일은 딱 딱 일은 되기 직전에 돌아가셔서. 그럼 지금 아버님 혼자, 네네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동갑이십니다. 일은. 74시고 네. 이제. 아버님이 너무 적적하시겠다. 네. 그죠? 이게 부부가 같이 있다가 이상하게 아내가 이렇게 먼저 가는 경우에 사별하는 경우에 남편이 급격히 노쇠하거나 건강이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버님? 네, 괜찮으십니다. 아유, 참. 아유, 이거 뭐 앉자마자 그냥 조금 마음이 아픈 얘기를 들어가지고 잠시 좀 숙연해지네요. 난 약간 미리 좀 힌트를 주지, 난.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사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네네.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게를 그럼 본인이 혼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부터는 혼자 했어요. 쭉 네. 아버님은 안 나오시고. 네, 예. 오. 따로. 그럼 혼자서 이걸 다 네, 하면 혼자. 직원은 알바, 포장 알바. 잠깐 쓰고. 네네. 야, 그럼 본인이 다 이걸 건사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돌아가시고 또 우연찮게 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아, 그러네. 장사가 거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예, 그게 좀 고민이 됐었죠. 아, 그러면 고민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재테크와 관련해서. 예, 뭐 좀 궁금하신 거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가게도 장사를 온라인, 오프라인 두 군데 다 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느냐. 아, 온라인도 하고 계세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그냥 가야 되는 거냐. 그런 것도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와이프 뱃속에 아이가. 12주 된 아이고. 있어서 이제 걔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또 제가 또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76년생이라서 아이고, 그래. 그래서 완전 늦둥이네요. 첫 아이인데. 늦게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경제 활동이 제가 아무리 길어도 20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나이로 따져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또 플랜을 짜줘야 되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좀 힘껏 막 이제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네네. 일단은 태아보험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원래 몇 주째 듣죠? 태아보험은 이제 임신하면은 네, 바로 가입이 가능하죠. 네. 아, 그럼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 데나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보험사는 태아보험이 다 있으니까. 네, 가입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이제 필요한 게 태아보험 말고는 없나요? 일단은 아기한테 일단은 제일 필요한 거는 태아보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가입한 보험이 이제 어떤 보험이 있는지가 일단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사업 확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지금 벌려놓은 사업을 유지를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사업에 대한 개념이고, 중요한 거는 매달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만약에 보험료로 낭비가 된다 그러면 사업 확장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게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나가는 돈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사업 확장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려면은 그 비용 절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당장에 한두 달에 있어서는 큰 돈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이게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나가는 보험료라 그러면 그게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에 대해서는 체크는 하긴 하셔야 되는데 사업적으로 지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확장할까 유지할까 확장할까 유지할까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보험은 약간 등한시할 수 있지만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험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첫걸음으로 아까 얘기한 내보험, 예. 찾기. 증권. 증권 찾기. 내보험 증권 찾기 뭐 이거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찾아서 정말 불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빨리 정리하고 지금 저축에 들어가셔야지 그 보험을 앞으로 뭐 8년이든 9년이든 더 계속적으로 납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큰 돈이.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라.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저 희애몬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아까 태어날 아이,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유지할지, 뭐 확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테크의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언해 주실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솔루션이? 일단은 본인이 좀 여유 자금이 좀 있으세요? 왜냐면 확장하려면 여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요걸로 버티기를 할 건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때는 쫙 이제 버티고 있다가 기회를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사실 저는 오히려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웅분이 해주실 말이 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저는 재테크 면에서는 자금만 봤을 때는 뭐 사업적인 자금을 따로 떼는 거랑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을 떼어두는 거랑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도 곧 태어날 때 이제 아이를 위한 가정적인 재테크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적인 재테크를 짚어보자면 또 제가 이제 은행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입을 되게 많이 하시는 상품이 뭐예요? 청약 통장.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정말 병원에서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청약통장을 먼저 가입해 주시는 분들의 이름이 없어도 돼요, 그게? 그 출생신고는 돼야죠. 출생신고 되고 나서.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막 그런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뭐 계획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 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하면은 거기에다가 뭐 2만 원을 공짜로 넣어준다거나 은행에서 뭐 이런 이벤트를 또 아이들을 위한 청약통장에는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입하는 것도 사실 되게 먼 미래긴 하지만 또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또 내 집 마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되게 선물로 많이들 가입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뭐 아이들 위한 키트 이런 식으로 선물도 같이 넣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재테크는 또 그냥 지금 혹시 그러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입하신 상품은 있으세요? 우선은 세금 공제 때문에 놀아온 상황인데 그거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네. 그거랑 이제 연금 연금저축 그렇게 은행에서 추천을 연금저축은 하셨네. 네. 네. 보험은 아니죠? 연금 보험은 아니죠? 네, 은행에서 추천받아서 절세 몇 년? 그거는 연금저축은 계속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도 뭐 기간 같은 거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납입한 거는 37회? 꽤 하셨네. 네. 네, 그래서 연금저축만 했을 때는 한도가 4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IRP까지 같이 가입하면 통합 한도를 쓰기 때문에 700만 원 오. 꽤 큰 돈이다, 그거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난 연금저축 한도도 채우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IRP까지 가입을 하셔가지고 요 3대장을 같이 3개를 운용을 하시면은 사장님도 스스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상품 가입하는 이유가 공제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노후 대비도 실제로 하면 1년에 7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700? 이럴 수 있으니까. 700만 원쯤이야. 이러면 어쨌든 그것도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같이 하면 한도가 확 늘어난다는 거. 이걸 좀 활용하세요. 예. 어떻게 좀 해결책이 되셨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 해결책보다 이미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난 걸로 이미 마음적 위안이 끝났어요. 네. 저는 제 나이 때 용기를 얻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아, 동생 이름이 뭐라고? 주송입니다. 그래, 주송아. 할 수 있어, 우리. 네. 화이팅! 손도 크네.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중부시장 저희는 맛집도 좀 한번 가보죠. 온 김에 맛집 하나 추천해 주세요. 홍어 좋아하십니까? 홍어? 이분이 안 드실걸요? 저는 홍어 너무 좋아하죠. 홍어 삼합 좋아하는. 여기 홍어 맛집이 있어. 홍어 맛집 있어요, 여기. 홍어는 또 홍어 시장이 딱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아니, 건어물 시장에 웬 홍어예요? 또, 빨리 가세요. 우리 갈게요. 빨리 또 주문 받아요. 네.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주송! 네. 주문 많이 주송! 네. 저기 흑산도라는 데가 홍어 하는 데 어디야, 홍어? 어디? 여기. 아, 홍어 써 있다. 여기네. 어디? 아유, 여기 뭐 친절하시다. 예, 다 알려주시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 그 홍어 좀 먹으러 왔는데 2층? 올라가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가 크네, 꽤.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2층. 그러니까, 여기 손님도 있고. 어디 있지? 여기, 오케이. 주문 좀 할게요. 저희 주문을 좀 할까요? 동태탕 중짜
홍어 삼합 한 접시, 홍어 애탕.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왔다. 도전해 볼래요? 도전. 내가 알려드릴게. 자, 이렇게. 사장님 요거 한 15일 정도 삭힌 건가요? 네. 그죠? 정확하잖아. 예. 15일. 예. 홍윤리예요? 뭐야? 15일. 그러니까 딱 중이네. 대단히 좋아. 아호 예. 자, 뭐 이제 식사는 뭐 이게 식사하고 그냥 오늘 이게 에필로그예요? 끝이야? 아니 뭐 있어요? 뭐 키워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있냐고. 사실은 여기도 의뢰인. 아 진짜? 아니. 상환만이 내 세상 프로 상환러. 상환만이 내 세상 프로 상환러. 아 이게 공짜가 없구나. 어쩐지 밥을 먹인다 했다. 그러니까 이 밥을 내어 주었으니 그러니까. 솔루션을 내어 놓아라. 예.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한테 이 음식까지 다 주신 분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시고? 시침을 뚝 떼시고. 야 그럼 한번 모셔봐야겠는데? 사장님! 아유, 일로 오세요. 아, 좀 앉으세요. 어떻게 밥 먹다 의자 하나 일로 오세요, 가운데로. 아, 사장님, 이렇게 감쪽같이 음식만 갖다 주시고 좀 힌트라도 주시지. 아, 근데 음식이 일단 너무 맛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제가 애탕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 뭐라 그럴까요? 밀도라 그래야 되나? 예, 이 진함이 굉장하네. 그럼 양을 또 많이 주셨어. 보니까 공깃밥 하나로는 택도 없어요. 2공기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 보니까. 2공기 많아야 돼, 2공기. 예. 홍어도 오늘 처음 먹어봤대요. 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전 너무 겁먹었는데 맛있어요. 특히 이건 아이디어인 것 같아. 다른 데도 홍어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딴 집 가서, 그죠? 네네. 대부분 가보면 이제 배추김치에다 나오는데 김치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네. 3가지로. 그러니까 김치가 3가지인 게 너무 좋아요. 파김치도 너무 잘 익었고 배추김치에 갓김치. 예, 이건 돌산 갓김치인가요? 네. 아무튼 뭐 돼지고기도 이 기름이라든지 살코기의 배합이 너무 좋아, 비율이. 이거 어느 부위예요? 삼겹살 부위입니다. 아, 그냥 삼겹살이구나. 오겹살 아니고요? 삼겹살이고. 예.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가게 하신 지가? 이 가게 한 지는 식당 운영한 지는 한 2년 됐고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맥주집을 여기다 했어요. 호프집. 아까 중부 시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셨구나.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어요? 맥주집 전에 또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한 42년 했습니다. 시장이 많으시네. 네네. 42년이요? 영화 시장이요? 예. 패션에서 맥주집, 그죠? 예, 요식업 분야로 뛰어드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홍어 전문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이 키워드입니다. 상환만이 내 세상, 프로 상환러라는 키워드거든요. 예. 성함이 상자 환자는 아니시죠? 예. 김상환. 어떻게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어떤 상환입니까? 최대한 버텨보려고 대출을 좀 쓰다 보니까 이제 이자. 그 대출을 그 상환을 이제는 해야 되니까 이게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조금 흑자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가게가. 그래서 이제 빨리 상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죠? 과정 중입니다. 예, 몇 년 거치 몇 년 후부터 상환하고 원금도 분할해서 조금씩 네네. 가는 거니까. 예, 원금 이자 같이 내는. 그러니까 아우 다행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뭐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수익 중에 또는 뭐 매출 중에, 근데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키면 수익이 남지 않습니까? 수익의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 반 이상이에요? 아니요. 한 20% 정도. 수익에? 예. 그럼 다행이다. 나는 그래서 너무 바쁩니다 그러길래 저는 수익에 막 한 8, 90%를 내고 막
그럼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 전문가들 솔로몬들이 왔으니까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면 저희도 조금이나마 거기에 보탬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생맥주집을 네. 한번 이제 멋지게 한번 만들고 싶은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네. 이 자본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빨리 네,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제 재테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전체적인 고민이신데 자, 이건 어떻게 저희가 조언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아까 20% 정도는 상환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0% 정도는 아까 조금 그러니까 물론 적금. 적금을 조금 한다고 하셨지만 조금 적금하면은 뭐 예를 들어 한 10%라고 칠게요. 그러면 70%는 어떻게 쓰시는 거세요? 수익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안 여쭤봤는데 그러면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그게 이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뭐 이자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 여유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의 키워드도 프로 상환러였던 것처럼 아무리 사장님이 또 수입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시더라도 기존 대출의 불을 많이 끄지 않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대출을 해주지 않을 확률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선 대출을 최대한 빠르게 갚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돈을 버는 족족 막 거기에 부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자를 갚을 때에도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환 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권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금리의 자체를 좀 낮추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중간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리나 요구는 뭐예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단어 그대로 금리를 좀 낮춰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은행에? 맞아요. 제가 최근에 수입이 이 정도 올랐습니다. 뭐 혹은 신용도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혹은 신용카드 등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체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역을 중간중간에 잘 제출을 한다면 금리를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잘 활용을 하면 요즘 또 금리가 너무 비싸죠. 금리를 좀 낮추는 것만으로도 세이브가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이 적어지면 우리가 대출 갚을 때도 부담이 덜해지니까 이 불을 끄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보험은 어떻게 납부를 많이 하신 상황인가요? 보험. 건강보험 좀 말고 다른 보험은 없는 거예요? 실효가 됐다가 이게 좀 오래됐는데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한계라는 게 예전에는 실효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활이 안 됐어요. 2년 내에는 부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는 3년으로 늘어났어요. 3년? 3년 안에는 그 실효된 그 보험을 부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셨어요? 아니면은? 그러면 그 네. 밀린 거를 내신 거예요? 예, 부활을. 사장님께서 밀린 거를 납입하신 거는 10명 중에 1명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네, 그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대단하십니다. 아끼셨네. 이런 소소한 데서 기쁨을 얻으셔야 돼요. 보람을 얻고. 예.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킨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세요. 제가 뭐 세세하게 여쭤보진 못하지만 그냥 노심초사인데 그나마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그거 외에 그러면은 부활시킨 거 외에 보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은 있으세요? 이 정도까지는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주문하셨어요? 예. 아무튼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파이팅! 금융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어디든 갑니다. Everywhere. We can go there. 오, 영어 잘하네요. 그럼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솔루션 상담 받아보신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몰랐던 부분은 좀 알게 됐고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걸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그 아까 그 소상공인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그 아까 MC분이 말씀해 주셨던 거 그 벤처 그거 인증된 회사들이 있고 투자를 하면은 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에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도 찾아가서 솔루션을 해주셨으면 좋을까? 너무 보험에 무지한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다음에 너무 무턱대고 가입하신 분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아가한테. 네. 아가한테 건강하게 아빠한테 와라.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약간 오늘 상담받은 내용을 토대로 네. 꿈을 향한 목표까지 한 얼마 만에 돼서 저는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올 가을부터는 제가 세운 그 꿈 안에서 생맥주를 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